중국은 이미 침체에 막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근데 미국 이제 시작입니다. 막 은행이 지금 올해 들어와 파산 몇 개 했잖아요. 미국 은행들 지금 파산하고 있고 지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이 엄청 망하고 있어요. 이번에 핵포탄이 나온 게 뭐냐면 애플이 시가총액이 거의 19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253조 정도 하루아침에 날아버렸잖아요. 근데 저 보기에는 앞으로 힘들어요. 앞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을 돈을 벌게 했던 그 분석 방법이 앞으로 똑같이 먹힌다라는 게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게임 룰이 바뀌었다. 네, 오늘은 더 플로 책을 또 저술하신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올해 2월까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에서 재무론, 투자론, 중국 자본시장 이론에서 주로 투자 쪽을 강의를 해서 약 7년간 하다가 지금은 미국 대학 유니버시티 얼바인이라고 있어요. 그게 공대 대학원인데 거기서 저는 자산관리 MBA 교수 겸 또 이사장 맡고 지금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안유아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쭙고 싶어서 예. 일단은 네. 보니까 미국이 막 화웨이 제재하면서도 예. 중국이 또 오히려 애플 예. 사용 금지한다고 하고 예. 이게 미중 간의 분쟁이 가뜩이나 내년에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점점 심해지면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가나라는 게 좀 맞아요. 걱정되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18년에 트럼프가 올라왔잖아요. 당시 대통령 때 중국하고 무역 전쟁 펼쳤죠. 말이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 거죠. 24% 엄청 높은 관세를 따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중국 상품이 미국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엄청 큰 이슈였고요. 근데 2018년부터 계산하면 지금 올해 2023년이니까 5년 세월이잖아요. 결국 바이든이 2021년 2월부터 대통령이 됐고 그후부터 양상이 조금 어디로 갔냐면 무역 전쟁은 계속해요. 관세를 안 취소했어요. 근데 바이든이 올라면서 동맹국을 앞세워서 기술 포위 전략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동맹을 앞세워서 중국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첨단 제품을 수출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기술 전쟁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트럼프 때 무역 전쟁 그리고 바이든이 와서 기술 전쟁.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관심은 미국하고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까? 요즘에 대만 이슈가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 대만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또 전쟁까지 가지 않을까. 보통은 한 패권 국가가 힘이 약해질 때 다른 도전 국가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약한 애와 올라가는 애들이 부닥치면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게 다 전쟁 배경이 된 것들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관심사가 해외에서는 중국 시진핑이 지금 대만 수복에 나설 거다. 그래서 대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3기 연임이잖아요. 네. 그것도 어쩌면 대만을 수복하자 큰 꿈이 있어 중국 통일이 큰 꿈이 있어서 하는 이런 오히려 중국이 전쟁을 하는 양상으로 해외에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지금 대만 정책법이라 해서 옛날에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해놓고는 지금 와서 미국은 이제 대만 정책법 막 제정하면서 대만 문제 깊이 감속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또 양국이 이런 전쟁이 발발한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양상이 굉장히 열전으로 가고 있어. 열전이란 거는 우리가 보통 둘이 안 노는 건 냉전이라고 표현해요. 옛날에 구소련하고 미국은 각자의 진영을 해가지고 냉전. 근데 지금은 냉전 그다음에 원래는 되게 친했다가 지금 다시 냉전도 아니고 열정은 전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제가 추천한 책이 있어요. 매번마다 추천해요. 미국의 이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 쓴 책인데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나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이 미국 국방부 이 자문 출신들이 쓴 책인데 전쟁하는 걸로 미국과 미중 간의 양상이 이제 전쟁으로 가고 오히려 중국이 전쟁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미국이 이걸 맞닥뜨려서 전쟁의 시나리오를 주로 그 책에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미중 갈등이 보여주는 양상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 저는 이 책에다 썼습니다만 제가 더 플로 책에다가 미중의 갈등의 양상을 저는 양전이라고 썼어요. 양전이란 게 영어로 cool war
그러니까 냉전은 cold war, cold 춥다 cold war. 근데 cool war는 사이다를 맞았을 때 야 시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열전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양전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되게 차갑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실제는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양상을 말해요. 예를 들면 6월 달에 미국의 고위 장관이 3명이 갔잖아요. 블링컨도 갔고 옐런도 갔고 케리 기후변화 특사도 갔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키신저 백세 전토 외교관이죠. 키신저도 갔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상무부 장관이 갔잖아요. 러먼드 장관가. 그래서 가서 뭐 잘해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잘해볼까 하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양전이라는 거예요. 막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막 많은 기업들을 지금 블랙리스트 올려서 기술 제재하지만 또 자기네는 막 고위장관 백세 기신자까지 파견할 정도로 가서 잘해보겠다고 뭔가 야 국채도 사달라 뭐 서로 뭐 이런 거 야 협력할 건 하자 이번에 러먼드 장관도 가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양전이라는 거예요.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기술을 절대 줄 수 없다. 특히 첨단 산업에서는 절대 수출 안 하겠다. 이거는 안 변해요. 이거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미중 갈등인데 또 중국을 너무 그러니까 자기네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또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선이라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계속 이기려면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항상 핵심이 경제거든요. 근데 경제가 계속 나쁘면 바이든이 재선에 한 트럼프가 또 온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쪽에서 1위입니다. 후보 중에 1위예요. 그러면 만약 공화당이 이기면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는 건데 그럼 또 미국이 또 한 번 다른 세상으로 가고 동맹국가의 관계가 또 요동치고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해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침체에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중국 경제가. 잘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미국 이제 시작입니다. 막 은행이 지금 올해 들어와 파산 몇 개 했잖아요. 은행들이 엄청 파산, 미국 은행들이 지금 파산하고 있고 지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이 엄청 망하고 있어요. 그 우리 말하는 벤처기업. 스타트 기업들 다 지금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옛날에 세계 창업 허브였잖아요. 실리콘밸리가. 거기 스타트업이 다 거기 있는데 지금 가보면 썰렁해. 거기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실리콘밸리가. 지금 되게 좀 그렇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지금 거의 뭐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바이든이 재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 이제는 재선을 고민해야 되니까 이제는 경제를 살려야 돼요. 근데 중국을 떠나서는 경제를 살리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중국하고 잘해보려고 막 보내고 미국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갔잖아요. 만약 중국이 필요해서 중국이 갔겠죠. 이런 데서 아시다시피 지금 또 이런 협상에 또 이런 양상도 보이는 게 지금 현재 미중의 지금 양상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는 안 없앴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내내 기술을 우리한테 계속 우리가 필요한 기술 안 주겠다는 거, 특히 반도체 같은 거. 자, 그럼 우리도 대응할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이번에 핵폭탄이 나온 게 뭐냐면 화웨이가 그 메이트 60이라는 프로 스마트폰, 5G 최신형 스마트 내놨는데 지금 그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 제재하면서 TSMC, 대만의 TSMC 보고 야, 화웨이 파운드리 해주지 마, 만들어주지 마 이렇게 하니까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다 밀려났거든요. 원래 세계 삼성전자를 초월할 정도로 화웨이가 세계에서 2번째였어요. 근데 2020년 정확하게 2분기 때 화웨이가 1등 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2번째였어요. 딱 한 번 그런. 그다음에 미국이 딱 제재를 내리니까 바로 쭈르륵 미끄러지면서 유럽에서 화웨이가 1등이었거든요. 그 시장을 저가 폰은 삼성이 가져가고 고가 폰은 애플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전 세계 스마트폰 밀려나 버렸거든요. 순위에서. 근데 이번에 5G 최신의 핸드폰을 딱 내놨는데 TSMC가 파운드를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나온 거예요. 최고사에. 이게 뜯어봤더니 7나노미가 있는 거예요. 칩이. 근데 이게 사실 중국에서 못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SMIC가 중국에서 해준 건데 파운드를 해준 건데 그 미국의 기술 제재가 실패한 거 아니냐. 첫째 이런 그 세계에 굉장한 놀라움을 줬고 두 번째 그러면서 중국의 정부에서 국유기업하고 공무원들은 앞으로 자국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애플 쓰지 마. 원래는 이런 고부가가치의 첨단 스마트폰은 다 애플 썼어요. 중국은. 무조건 애플이에요. 애플이 중국에 시장 점유율이 24%거든요. 근데 앞으로 국유기업 공무원은 자국산 써. 그러니까 화웨이 써.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애플이 시가총액이 거의 19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253조 정도 하루아침에 날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근데 이번에 애플 15 최신형 내놨어요. 근데 원래는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과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3조 달러까지 시쪽 성액이 넘어가다가 지금 완전 2조 5천억 달러 때려왔어요. 근데 저 보기에는 앞으로 힘들어요. 굉장히 이게 미중 갈등이 계속 가잖아요. 앞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봐야 돼요. 여기서 제가 책이 좀 꽤 두껍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독자들한테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제가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그게 있어요. 앞으로 기업 가치 평가를 우리가 저는 재무론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재무에서 이 주가가 합리적인 주가인지 이런 걸 우리가 에셋 프라이싱이라고 하거든요. 자산 가격 결정을 해서 그걸 제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게 다 미국에서 와서 이론들이 다 이게 금융은 다 미국에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미중 갈등 시대에 이제 기업 가치 평가가 방법론 모델이 변해야 된다. 이제 우리처럼 재무론 박사들이 이제는 이게 기업 에셋 프라이싱, 기업 자산 가치 평가할 때 옛날 미국에서 온 그 모델로 하기에는 엄청난 우리가 투자해서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 쓴 게 시대적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 분석 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TSMC나 보면은 어떤 기업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한국 딱 TSMC, 대만전자 세계 최고 파운드리예요. 삼성보다도 훨씬 잘해요. 전체 파운드리 7, 80을 TSMC예요. 한국 삼성전자는 20, 30%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독점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누구도 못 이기는 기업. 우리 보기에는 이런 기업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제 그것도 하나 보지만 플러스 외부성이라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외부성. 이 외부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옛날에 외부성을 안 봤어도 돼요. 이게 외부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거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의 강자예요. 얘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반도체 업체는. 얘네는 절대적인 강자예요. 그럼 옛날에는 기업 가치 전통 분석 툴로 보면 얘네한테는 엄청나게 기업 가치를 높게 줘야 돼요. 자꾸 주가가 엄청 비쌀 수밖에 없어. 실제로 TSMC가 엄청 주가가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고 갔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TSMC는 이제는 경제학으로만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TSMC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TSMC에 야 화웨이를 해주지 마 이러면 얘네는 지금 물건을 얼마 팔고 얼마 이익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미중 갈등 때문에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웨이가 그렇잖아요. 세계 스마트폰 2위에서 지금 10위 밖으로 밀어냈어요. 근데 이 기업 가치로 보면 얘네는 돈을 엄청 잘 버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한마디 정책에 세계에서 2위 하던 기업이 완전 순위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생존이 바로 하루아침 위협이 생긴 거예요. 이런 기업을 외부성이 강한 기업이라고 해요. 내가 더 쉬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미중 갈등에 노출된 기업들을 말해요. 그러면 미중 갈등에 어떤 기업들이 노출됐냐? 어떤 기업이겠어요? 오히려 세계적인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미중 갈등에 노출이 된 거죠. 대만은 TSMC, 한국은 삼성전자, 중국은 화웨이. 화웨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밀려내버린 거예요. 외부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노출되냐. 그걸 가지고 기업가치 분석들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서 제가 이 책에 한 장절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미중 갈등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분이 지금까지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삼성전자로 돈 벌었어요. 자, 저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운명, 제가 이름을 더 플로어한 게 시대적 운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 운명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여러분을 돈을 벌게 했던 그 분석 방법이 앞으로 똑같이 먹힌다라는 게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습관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 방법으로 돈 벌잖아요. 그럼 사람 습관적으로 계속 미래에도 그걸로 돈 번다고 확신해. 사람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미중 갈등 시대에 과거에 내 그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 때는 감히 그 성공이 계속 간다고 보장을 못한다. 왜? 게임 룰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처한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시대적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한 말이 있는데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한 기업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한 국가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이 말을 제가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알도 모르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이 꼭 당신만의 노력이었는지 아니면 시대의 운명이 더 컸는지를. 저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성공들이 본질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노력과 그게 있었지만 오히려 시대적 운명이 더 컸다라는 걸. 그걸 모르고 앞으로 내가 계속 투자 활동하고 또 의사결정 내리면 엄청나게 실패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중국의 그 세계적인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파산하고 있잖아요. 헝다 들어보셨죠? 네. 빅웨웬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아시아 부자 1위, 세계 부자 뭐 10위 이랬어요. 근데 얘네들 과거 40년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잠깐 파산한데 그럼 이 사람들 옛날보다 머리 둔해졌을까요?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스마트한 경영자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장악하고 세계를 호령했으니까. 근데 왜 오늘 아침 하루아침에 실패할까요? 이 사람들 능력이 더 분명히 40년 전보다 더 늘어났는데 왜 지금 실패할까? 시대적 운명이 변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개인의 운명이 지금 시대 운명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투자 활동하는 분이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단독 저자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책을 쓴 건데 그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성공하면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국가든 기업든 그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런 헝다라든가 삐거웨 이런 기업들이 왜 지금에 와서 세계적인 1위, 2위 부자였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루아침 망할까요? 시대가 변했는데 이 기업들은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수익 모델이 그대로 왔다라는 시대는 변했는데 그게 안 먹히는데 그러니까 하루아침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특히 미중 갈등의 시대에 그게 더 빨리 더 급속하게 더 충격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